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또 월가는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사상 최고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당초 못 따라가다가 어제부터 고개를 살짝 들면서 따라가려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네요. 어제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반등을 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어제 아침 방송을 해서 그런가? 이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반등을 좀 강하게 했죠. 그것도 외국인과 기관의 주도하에. 그런데 반등의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느닷없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죠. 반등을 해야 되는, 반등이 마땅한 이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부조리입니다. 주가가 오르면은 진실이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주가 떨어지면 가짜가 되고 주가 오르면은 아무리 가치 없는 주식이라도 진짜가 되고 이게 주식시장의 현실이에요. 부조리한 시장이죠. 그래서 어제 반등의 이유는 구태여 찾자면 월가에서도 이제 반도체 주식이 기술주에서 소외되어 있다가 너무 오랫동안 소외돼 가지고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슬슬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슬슬 조금씩 나오고 그게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세미도 어제부터 슬슬 저평가 매력을 강조를 하면서 추천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들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진짜 주식이 다시 또 눈에 띄는 거죠. 진짜 주식,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게 진짜 주식이에요. 배당 못 해주는 게 무슨 진짜 주식이야. 주식이 배당도 못 해주면 그게 미래 배당을 많이 해줄 거야. 기다려봐. 이게 이제 현재 기술주들의 랠리의 근거죠. 그래서 연말 배당 시즌을 맞이해서 삼성전자의 배당 매력이 갑자기 또 부각이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오늘 요 보여주는 차트가 향후 오늘부터 이후에 연말까지 어떻게 될까요? 작년 연말 동그라미처럼 게 작년 연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차트는 그냥 하나의 참고 차트지 저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된다. 트레이딩, 매매, 주가 반등을 기대하고 그래서 배당이라는 것은 원래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장기 배당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원래 주가가 안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배당금 주는 게 아니고 주가 올라간다고 배당금 더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급반등했으니까 이제부터 갈 것이다. 트레이딩 이건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주식이니까 이런 기회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투자와 매매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다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월가 현상도 그런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오늘 또 난리를 쳤어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뿐 아니라 수백 개나 수천 개나 되나 이제. 그리고 이게 지금 열풍이에요, 열풍. 가상화폐 열풍. 가상화폐가 뭡니까? 가짜 화폐 아니에요? 가상이 가짜라는 뜻 아닌가? 리얼이 아닌 거는 다 가상 가짜지 뭐. 가짜 화폐가 이게 난리를 쳐. 메타버스 경제, 메타버스도 이거 가짜 세상 아닌가요? 리얼 진실 세계 세상이 아니야. 메타버스도 가짜 세상이지 뭐. 환상 세상. 거기서 경제 거래 단위로 쓰이는 화폐가 된다 해가지고 가상화폐 아니에요? 가상경제에서 용도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공급이 제한돼 있으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면은 뭐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수요에 비해서 엄청나게 공급이 제한돼 있다. 인플레이션 방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돼 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이게 진짜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진짜 금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방어를 보통 얘기할 때 금이잖아요. 이게 진짜 금이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진짜 금이, 통화량 증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올랐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제 코로나 방어를 위한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스탑했어요. 이게 대체되니까 리얼 골드 진짜 금은 여기에 있다. 비트코인으로 대체를 하니까 금이 인플레이션 방어 역할로 가다가 그냥 스탑해 있어. 이게 과거와 같은 인플레이션 방어 역할로 수요가 계속 갈지 안 갈지 멈칫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까 이 헤지펀드들이 보통 주식시장 투기 세력으로서 주요 수요처가 되어 있죠. 헤지펀드들이 자기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는 대부분 다 이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그런데 이 중에 일부를 팔아가지고 요즘은 이걸 산다는군요. 비트코인을 산다는 비트코인. 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금 팔고 비트코인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세상이 미쳤어. 크레이지 월드예요.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고 진짜 금을 팔고 가짜 금을 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은 현상이다. 현상이다 이게요. 지금 이게 현상이다. 그런데 고대 히랍 격언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지금 이 반짝거리고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아니라 가상화폐들. 제일 크게 반짝거리는 게 비트코인이고. 이 가상화폐, 수많은 가상화폐 중에 어느 게 나중에 진짜로 가상세계를 지배하는 진짜 통화가 될까?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반짝인다고 해서 다 그게 나중에 지금 기대하는 그 통화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일 크게 반짝이는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이게 최종 성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천 년 전에 고대 히랍에서 이런 격언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때도 요즘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죠. 지금 반짝이고 광풍, 열풍이라고 해서 그게 금인 건 아니다. 진짜 금이 여기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진짜 금이에요. 고려아연이 왜 진짜 금이지? 아연인데. 고려아연이 이게 아연이 아니라 금회사예요. 금. 여기 그 기업 분기 보고서 들어가 보시면 제품 구성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연, 연, 금, 은, 금은이 전체 매출의 50%잖아요. 아연은 전체 매출의 30%밖에 안 돼. 금과 은이 전체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금은, 연, 저건 납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아연과 납은 2차 전지, 과거 전통적인 철의 합금으로 녹을 안 쓰는 역할만 하던 합금으로만 빛을 금속으로 했지만 앞으로 2차 전지에 들어가고 태양광에도 들어가고 아연의 소요가 이 에너지 변화,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 가격이 계속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납도 2차 전지의 필수적인 그 부품이죠. 부품이 아니라 원재료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철광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장기 안정성장의 가능성이 좋은 위치에 있다. 그 세계 최대 연재련 회사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금과 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비금속으로서 이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이 가격은 계속 인플레이션 방어 역할을, 물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으로 인해서 많이 그쪽으로 뺏기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역할을 꾸준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업 구조가 황금 포트폴리오예요. 금을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좋다면 황금이라고 말해요. 황금 포트폴리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 구조도 골든 포트폴리오고 사업의 주요 주력 제품도 골드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금이지 뭐 이게. 그리고 더더욱 진짜 금은, 금 이거는 배당도 안 주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안 오르면 꽝이야. 가격이 올라야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코리아에는 금이지만 3%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다시 배당 수익률이 3%로 올랐어. 3% 고배당을 주는 매우 매력적인 배당주예요. 그러니까 가격 안 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배당을 꼬박꼬박 받으면 되지 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온통 뭐 가짜금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주가가 왜 떨어졌지? 지난번 우리가 리밸런싱을 한번 했죠. 이거를 일시적으로 단기 급반등한 경우에는 약간의 현금화를 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유효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매도가 아니라 계속 보유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 했던 현금을 다시 투입해서 비중을 다시 적정 비중으로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최근에 주가가 왜 갑자기 올랐다 갑자기 왜 떨어졌어?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실적 발표 고전부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 실적 발표가 10월 27일 날인가 했는데 그전부터 왜 떨어졌지? 이거는 아마 내부 정보가 반영됐을 거예요. 이 실적이 이 주가를 급반등시킬 만큼 좋은 실적이 아니다라는 게 아마 내부적으로 내부 정보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자마자 다시 5%가 7% 와장창 떨어졌죠. 어닝 쇼크예요. 근데 여기 그 발표나 공시 내용을 보면은 쇼크도 아니야. 왜? 에너스 리포트에서도 그 실적을 그렇게 높게 추정을 안 했고, 그것도 이 실적이 에너지 리포트에 나온 추정치만큼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게 막연히 주가를 보고 기대했던 그 실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6%야. 이거 감소했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다 던진 거지. 당기순이익은 17% 증가했지만 주로 분기보고서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장 반응이. 그래서 영업이익이 0.6%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이게 급증했을 줄 알았는데 주가 보니까 이게 아니네가 이게. 그래서 이게 어닝 시즌에 이 주가 반응은 이렇게 지멋대로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떨어진다, 실적 시즌에 주가 떨어진다, 오른다,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갬블이에요. 갬블. 변덕스럽게 어떤 쪽으로 반응이 나올지 몰라요. 실적을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미리 실적을 알고 있어도. 그래서 이거는 요 보면은 누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27%나 늘었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43%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적은 매우 양호한 실적이에요. 다만 지난 분기에 주가 반등이 저렇게 나왔던데 다른 실적을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3분기 이게 주가 반등이 저게 이 회사 3분기 실적을 보고 오른 게 아니에요. 2차전지 LG화학과의 시너지 그 합작 법인 만들고 여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성장 동력을 하나 더 단데 다른 프리미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여준 그 주가 상승이었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하고는 상관없는 상승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주가가 떨어질 요인이 아닌 거죠. 단순히 단기적으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트레이딩 때문에 이 단기 매매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작용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연 가격 보세요. 아연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지만 이게 10월달 들어와서 급등했지. 이게 10월달은 10, 11, 12, 3개월은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연 가격 급등해서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4분기 실적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걸 반응은 주가에 반응했지만 실적은 보니까 3분기는 아니네. 이렇게 돼서 주가가 아니네. 아이쿠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4분기 실적이 이제 좋아지겠죠. 아연 가격이 이렇게 올라. 지금 반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저 반등의 그 흐름이 좋잖아요. 반락 나온 덕 다시 제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되돌림인 것이고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진단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실적이 양호한 흐름으로 배당도 양호하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고배당주예요. 고배당주. 원래만 잠깐 주는 게 아니라 장기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고배당주. 뭐 여기 최근에 또 뭐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 들어갔다고 이것도 나오네. 이것도 뭐 악재 요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과거 경험상 이게 주가를 장기적으로 끌어내리는 예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다라는 건 뭐 제가 전수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거는 잠깐 그때 잠깐 이슈고 일시적으로 주가를 뭐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사고 팔고의 의사결정할 거리는 아니다.